네,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통해서 해외 투자의 지름길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돈 버는 출근길인데요.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을 PB 모시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또 리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주도 또 네.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금리에 대한 논의였던 것 같아요. 방금 시간에서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변화된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리츠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코멘트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지금 리츠에 대한 판단은 이 세 가지로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금리 경로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한 번 내리든 두 번 내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의 금리 상황은 그렇게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한 번, 그래 또는 두 번, 세 번, 이 정도 논의지 뭔가 시장의 어떤 환경들을 반영해서 급격하게 오르거나 또 내리는 게 어떻게 급격하게 정책이 바뀌거나 이러한 상황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초자산 부동산을 다루는 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완화적인 온화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동산을 다루는 리츠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값의 상승, 인플레이션 시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대명사가 바로 부동산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어떤 경제 환경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오지 않은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환경이 온화하고 인플레이션 시기가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라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리츠를 꼭 주목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부격차를 활용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는데 사실 지금은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사실 돈이 없죠. 자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리츠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큰 자본 속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부동산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큰 자본이 없어서 좋은 부동산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격차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된 행동주의 투자자들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 어떤 주식의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 그리고 상식선의 이제 주식 투자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주요 뉴스 한 두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진칼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하나의 기업은 우리나라 국적항공사고요. 하나의 기업은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위, 단연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펀드 입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니고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흘러갔던 뉴스예요. 어떠한 펀드들이 이 두 기업에 계속해서 어떠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펀드가 둘 다 주요 주주예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이제 행동주의, 어떤 주주로서 그냥 가만히 어떤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회사의 변화들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행동주의 또는 액티비즘 트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동안 어떤 시장의 비효율성 또는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변화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펀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좀 방법들인 것들은 일정 지분을 매입한 이후에 배당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거나 지배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트렌드의 근본적인 이유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사실은 98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사실 우리나라 어떤 기업 환경의 변화나 어떤 변혁을 요구하게 되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사실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도 사실 자산 시장의 가격이 조정됐던 거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드시 변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들은 사실 좀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기도 저는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주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으로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어떤 단기간에 나타나는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앞서 말한 두 기업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투자 트렌드임을 우리는 꼭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 중에 또 하나기도 하잖아요. 뭐 재벌 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여러 그룹들을 다 진두지휘하고 뭐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CEO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투자자들한테 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인정이 되니까요. 또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도 해주신다고요? 네, 뭐 스튜어드십 코드, 뭐 우리가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스튜어드십 코드 장표를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뭔가 이제 정말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어떤 집사의 복장 이렇게 나오는데 스튜어드가 어떤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럽의 어떤 가문에서 그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무적인거나 뭐 문제들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가만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도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방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고 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나타난 게 사실 한진 카레 사례였고요. 실질적으로 고 조양호 회장이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으로 대표적으로 그 발휘됐던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섀도우 보팅인데요. 뭐 한글로는 섀도우 보팅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 주식 갖고 계시면 주주총회 참여 안 하시죠?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그냥 참여한 것처럼 했다라고 해서 섀도우 보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자투표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을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된 환경들이 바로 이 주주행동주의의 근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이제 행동주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주주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주주들의 그 어떤 의견들을 취합해서 대변을 하는 그러한 또 조직들이 있어요. 뭐 법무법인에서 하기도 하고요. 투자 회사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자 투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때 이제는 뭐 그냥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국내 주식 문화가 어떤 뭐 단타 문화 또는 그냥 뭐 자본 차등만을 생각하는 어떤 주식 문화였는데 이제는 어떤 시장 환경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선의 투자로 이동을 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주주권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시기를 좀 거치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효율적인 경영,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주주가 직접 나서는 행동주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콕 집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보시면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후 2시간 전부터 위쪽으로 끌어올라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도 멕시카의 10일부터 부과되기로 했던 관세, 그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연기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왔던 겁니다. 8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 상승하면서 이 호재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유럽과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이 우세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코멘트가 시장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 흐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미국과 유럽 전반적인 흐름 달랐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짧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우리 증시 휴장이었던 어제 포함해서 2거래일간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MSCI 한국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세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FTSE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1% 넘게 올랐는데 상승세 따라오지 못했고요. 1.1%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랩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